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들 간략간략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이 내용들 스탑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다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한 책은 위에 그림이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이보다 쉬울 수 없다라는 책을 참고를 했고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려고 할 때 알아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네, 지은이는 서정헌 대표님이시고요. 서울대와 그다음 숭실대 중소기업 대학원을 나오셨고요. 창업 컨설팅 업체의 공동 대표로 일하셨고요. 이런 뭐 희망강의 창업 지원 이런 데서 자문위원을 하셔서 인터넷 쇼핑몰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선별을 했고요. 이 책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많이 두껍지는 않은데 정리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핵심들 조금 이 부분은 복잡한 일 아닌가? 뭐를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상품을 선별하셔야 되죠. 상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컨설턴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상품의 속성과 특성을 파악하셔야 돼요. 뭘 팔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액세서리를 판매할 건가 의류 어느 쪽이 좋으세요? 의류하고 액세서리.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의류보다는 액세서리 쪽에 좀 관심이 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주 장단점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상품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게요. 액세서리의 장점은 쇼핑 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마진을 보여요. 그 소매 상품 가운데서는 도매 시장과의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동대문 시장만 가서도 여러분이 되게 저렴하게 이런 액세서리를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제작을 위해서 그 물건들을 사다가 여러분이 손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요. 현금화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크기하고 부피가 되게 작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너무 편하죠. 배송이나 이런 무게가 너무 작기 때문에 뭐 깨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게 사실 경기에 따라서 갑자기 경기 안 좋은데 뭐 귀걸이 목걸이 액세서리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이런 점 위험하죠. 잘 안 사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 다음에 구매 주기가 길어요. 어, 맨날 귀걸이 사고 맨날 목걸이 사고 맨날 반지 사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소비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게 단점이고 시세 변동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반품 손실의 비용이 좀 큰 편입니다. 의류 같은 경우 장점은 소비 주기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해서 옷을 판매할 수가 있고요. 계절 상품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변동에 좀 아까 액세서리보다는 덜 민감한 상태예요. 그래서 옷은 계속 바꿔서 사서 입어야 되죠. 고정 소비층의 확보가 굉장히 용이해요. 내가 이런 디자인의 옷이 있다면 이걸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단점으로는 이 재고가 많이 쌓이면 현금화하기가 좀 어려운 게 위험하고요. 진열 공간이 필요해요. 그다음 피팅한 모델이 좀 필요하죠. 아무나 하면 안 되죠. 피팅 전문가일 수도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어떤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게 바로 장단점이 돼요. 상품을 특성을 분석하실 때 이렇게 잘 분석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제 가격을 여러분이 좀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가격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할까? 뭐 경쟁사나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시겠죠. 근데 중간에 저는 요걸 하나 좀 가져왔어요. 내가 이 시기에 이 물건의 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예약 구매하는 경우.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할 예정인 상품을 주문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엔 조금 가격을 낮춰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얼리버드들한테는 더 혜택을 주는 뭐 이런 전략을 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가격 전략은 구매 물량에 따라 할인폭의 차등을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사면 조금 더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순차적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가격 책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경쟁사가 없다라든가 이러면 나는 올릴 수 있는 거고, 끼워 팔기 가격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인하 대신에 나는 돈을 못 갚겠다. 상품을 내가 추가로 주겠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고요. 경매 가격 전략은 뭐냐면 가격 책정에 참여하는 고객들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객들이 가격을 결정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공동 구매하는 경우, 공동 구매 뭐 나는 누구누구랑 같이 더 많이 살 거야. 그러면 좀 가격을 낮춰줘야 되겠죠. 동시 구매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한 번 배송에 다양한 물건을 이렇게 묶어서 구매할 경우는 가격을 또 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요 가격 전략을 알고 있으면 전 쇼핑몰을 운영할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서 전략적으로 수익을 높이시면 됩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 키워드 아이템 카테고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액세서리를 하겠다. 어떤 부류를 하겠다. 그럼 카테고리가 잡혀야 되고 카테고리 안에서 나는 어떤 아이템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귀걸이 목걸이를 하겠다. 그게 이제 아이템 되는 거고요. 내가 이것에 대한 키워드를 잘 선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1년 정도 노출된 키워드의 그런 수준을 파악하시고요. 외국어 외래의 경우에는 이 키워드의 그 글자의 그 맞춤법을 잘 보셔야 돼요. 액세사리, 액서세리, 액세서리 이런 등으로 이게 키워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한번 추리를 보시고 뭘로 선별할지. 사이트 4개나 5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조사를 하시면 좋고요. 2개 이상의 합성 단어를 만들 수 있는 좀 키워드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 남성용, 액세서리 여성용, 액세서리 뭐 선물용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아이템 카테고리 잘 선정하시고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는 도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메인을 잘 등록을 해야 돼요. 이름을 정해야 되는 거죠. 회사의 이름, 그다음에 판매 상품의 브랜드, 그다음에 도메인의 이름을 이렇게 통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관성 있게 잘 지으셔야 되고요. 이게 한번 정하면 변경이 어려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객들이 어떤 검색어로 유입됐는지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로 인식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내 카테고리 아까 액세서리라는 걸로 해서 들어왔는지 그래서 후에 마케팅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 판매 상품의 브랜드, 그다음 도메인 이름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딱 눈에 띄는 그 이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과 세금 관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뭐 쇼핑몰에서 팔고 수익을 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절차를 좀 알려드릴게요. 상품을 선택하시고 도메인을 등록하시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는 구청에 가서 하시고요. 매년 면허세 약 5만 원 정도를 내야 되고요. 부가 통신 사업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하셔야 돼요. 매년 면허세 약 한 4만 원 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호스팅 업체를 선택해라. 내가 어떤 인터넷몰을 만들 건데 어떤 호스팅 업체를 선별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안정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스팅 업체 선정은 무척 중요하고 시스템이 불안하거나 접속 속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이거는 사업의 존폐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안정된 곳을 선별을 해야 되고요. 인터넷 쇼핑몰 제작에 필요한 요소는 뭐가 있냐면 전체 디자인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개별 상품 정보를 넣으셔야 되고요. 게시판하고 Q&A 넣으시고 업무 시간, 결제 방법, 상호 사업자 맨 밑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경우 대표 이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넣으셔야 됩니다. 상품 카테고리 설정하시고요. 쇼핑몰에서 제공할 컨텐츠 어떤 걸 내가 주로 할 건지 쫙 목록을 작성하시고요. 배너 및 팝업 광고 이런 거 되게 좋죠. 이벤트 있을 때 팝업 띄워놓고 이렇고 배너 금방 보잖아요. 그죠? 최신 상품 이런 것들. 회사 소개 자료 이거 엄청 중요해요. 어떤 회사인지 뭐를 목표로 하고 어떤 철학이 있는지 이런 게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랑 링크해서 있기 때문에 잘 유용하게 될 수 있는지 링크 사이트를 넣는 겁니다. 자, 이 사이트는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변화를 좀 주는 게 좋아요. 늘 똑같은 것보다는 좀 변경해서 고퀄리티로 작성하시면 좋고요. 주요 그런 국내 인터넷 쇼핑 호스트 업체가 어디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막상 선택하려 그러면 정말 안정적이고 많이 알려진 데가 뭘까라고
하셔서 이거 좀 넣었어요. 블루앱, 가비아, 메이크샵, 후이즈몰, 포인트샵, 고도물, 카페24. 예, 현재도 상당히 예,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국내 1위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국내 1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네,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가격이나 확인하시고요. 소형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들 요즘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맞춤형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하셔서 호스팅 업체를 선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쇼핑몰 할 건데 자금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자금 지원 제도, 저는 이쪽 챕터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거든요. 다 막 받아줬고, 제 거 좀 보여드리면 제 노트에 제가 좀 알아보는 지원 제도 막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엄청 열심히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를 다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개만 좀 예, 개인에 맞춰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들어가시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 들어가시면 지방정부도 자금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창업자금, 경기도 창업자금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또 있어요. 뭐 교육 같은 경우에 교육 지원 제도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통상산업진흥원에는요 실천 창업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창업, 벤처 창업, 패션 창업, 인터넷 창업 등 부문별로 교육 희망자를 선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신청하셔서 교육을 무료로 받으시면 되고요. 무료도 있고 뭐 한 15만 원 받는데 뭐 교육 잘 완료하면은 다시 리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설팅 및 사업장 지원 제도, 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써야 되는데 네, 컨설팅을 직접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장 지원 제도는 내가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무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아주 저가에 빌려주거나 무료로 빌려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장년 창업 지원센터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앱 많이 하죠, 그렇죠? 앱 비즈니스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인터넷 결제 대행 업체 선택이죠. 딱 이렇게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면은 뭐가 제일 걱정이 되세요? 그렇죠. 수익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세금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카드사 수수료, 그 다음에 대행업체, 결제 대행업체에서 또 가져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연으로 내야 되는 솔루션 업체, 그 인터넷 활용하는 그런 인터넷 업체에다 또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인가를 다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대행 결제 업체는요, 이름을 페이먼트 게트웨이라고 해서요, PG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니시스나 뭐 LG텔레콤, 그 다음에 KSNE 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선택한 결제 대행에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먼저 보내면 담당 직원이 연락을 주게 되니까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카드의 경우는 결제 대행 수수료에 따라 가입 비용이 상당히 상이할 수 있어요. 그다음 수수료는 모두 3.5% 정도가 되고요. 가입비는 한 20만 원 정도. 한 달에 4회 정산할 수도 있고 1일 정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그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수수료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그 계약상 잘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전한 그런 결제 대행 업체를 선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하나는 아까 왜 그 인터넷 쇼핑몰 만들었던 그 업체를 솔루션 공구 업체라고 하는데 여기와 인터넷 결제 대행 업체가 이렇게 연계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양쪽의 그런 계약 사항들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다 같이 저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카드 수수료 그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카드 수수료가 사실 저는 좀 제일 크다고 봐요. 내가 팔았는데 결국은 결제 대행에서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가 이러면 사실 되게 힘 빠질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뭐 환불도 들어오고 뭐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카드 수수료 같아요. 전자지불 결제 시스템을 선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업자가 직접 전자지불 결제 대행 업체와 접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다 보면 사실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또 큰 수익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자지불 결제 시스템 그 회사에서 어떤 돈을 처음에 많은 돈을 요구하고 계약을 해야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들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솔루션 업체, 아까 왜 우리가 그 인터넷 쇼핑몰 열었잖아요. 거기와 이 전자지불 결제 시스템 회사랑 이렇게 연계된 데가 있어요. 제휴된 데가. 그럼 이제 거기 소개대로 하면은 금액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소규모 쇼핑몰일 경우에는 2번처럼 예, 솔루션 업체에서 제휴한 그런 업체랑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전자지불 대행 결제 업체 수수료는 한 2.5%, 통신회사 수수료는 1.5%, 이게 한 4%가 되고요. 부가가치세 내죠, 10%. 그래서 총 한 4.4%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에 대한 10%. 그러니까 4.4%가 발생을 하고요. 쇼핑몰 이용자가 만약 여러분 많아지잖아요. 그럼 카드 결제가 많을수록 수수료 할인율은 좀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조금 덜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거죠. 요것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끝으로 갑니다. 포장과 배송.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 포장 쪽 얘기 드릴게요. 구매 패턴에 따라 포장 박스를 다양화해라. 그런데 사실 또 너무 많이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 상품을 이들이 살 건지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 구매 시에 직접 그 상품을 내 걸 가져가서 그 박스 구매할 때 그 담아보라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부피로 보는 거와 내가 직접 넣으려고 하는 건 차이가 되게 커요. 제가 좀 많이 쌓아봤거든요. 많이 외국에 보내보고 했는데 진짜 달라요. 큰 거 사면 위가 다 빕니다. 그렇게 가면 또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딱 맞춘 박스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택배를 받아보면. 그다음에 구매할 박스 규모를 좀 적절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다량으로 선택을 해야 단가가 저렴해지거든요. 근데 또 집에 또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유념해서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많이 오더하기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박스는 이제 그런 도매시장 가서 먼저 사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이 있어요. 고객과의 유일한 접점이에요. 이 포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시고 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게 갖추시면 좋아요. 조금 돈이 나가더라도 조그만 스티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박스 위에다 붙인다든지 이러면 뜯을 때 기분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대충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테이프도 보면은 그 로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책에 보면 자세하게 있는데 예, 이 정도 제가 다룰게요. 그다음 배송 업체 선정을 잘해야 돼.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계약이 좀 좋아요. 이렇게 조금 하는 경우 배송 업체 비용이 많이 비싼데 혹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면 40% 정도 저렴하고요. 인지도가 높은 대형 업체랑 계약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서 배송량이 늘잖아요. 이것도 팁이에요. 단가 제협상을 꼭 하시고요. 안 해준다. 그러면 좀 다른 배송업체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직접 주문도 해보고 결제도 해보고 포장도 해보고 배송까지.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실제로 가동을 먼저 해본 다음에 오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택배 업체 관리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갖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만나거나 이러면 관리할 때 친절한 인사도 좀 해주시고 음료수도 좀 주시면서 우리의 얼굴이라고 보면 됐죠. 우리 고객하고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인터넷 쇼핑몰 창업. 예, 이보다 쉬울 수 없다라는 책을 제가 리뷰를 했고요.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